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현재 10월 3일 일요일 오후 11시 45분인데요. 이제 한 50분 있으면은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제임스 밀너,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류 로버슨, 파비뉴, 핸더슨, 존스, 마네 살라, 조타가 이번 경기 4-3-3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리기가 현재 질병으로 결장을 했고요. 그 외에 뭐 따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밀너가 결국에는 아놀드를 대신해서 라이트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지난 팰리스전 그리고 포르투 원정에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그 좋은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커티스 존스 역시도 최근에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과연 그 좋은 분위기를 이번 경기 이어서 뭐 이미 팀을 떠난 바이날듐이라든지 부상으로 나가 있는 티아고라든지 이런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꿔줄 수 있을지 또 이번 경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반다이크와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 후벤 디아즈와의 맞대결 역시도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간식 좀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경기의 전반전은 0대 0으로 아직까지는 무승부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슈팅 개수만 보더라도 맨체스터 시티가 계속해서 리버풀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리버풀이 굉장히 압박도 열심히 하고 몰아붙이면서 시티를 좀 많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한 10분, 20분 때부터는 시티가 좀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리버풀이 조금 내려앉게끔 했고요. 물론 아주 내려앉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시티가 너무 잘합니다. 네, 인정하고 가야죠. 뭐 워낙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버풀이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밀너와 포든 이 리버풀의 우측면 수비 공간이 너무나도 쉽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밀너가 지금 어떻게 겨우겨우 힘들게 막고 있긴 하지만 역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밀너가 지금 한 30대 중반인데 포드는 00년생이거든요. 나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기동성, 활력 이런 것들은 밀너가 아무리 좀 열심히 하고 또 밀너도 영리한 선수지만 포든 역시도 되게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씩 밀너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후반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좀 조고메스와의 이런 교체 투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리버풀의 중원이 핸더슨을 빼고는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볼터치 횟수도 적고 경기 안에서 보여주는 영향력도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파비뉴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의도적으로 리버풀이 빌드업을 할 때 압박을 많이 걸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혀 아무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파비뉴거든요. 그리고 존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터치가 적고 또 존스의 이 장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기예요. 물론 이제 존스 역시도 강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면이 너무 망해버렸어요. 리버풀은 의도적으로 좀 왠진 모르겠지만 좌측면을 많이 공략을 시도를 했습니다. 좌측면 하면 이제 마네가 있는 곳이죠. 근데 뭐 리버풀 경기를 최근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마네는 예전의 마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는 물론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오바메양이 좀 생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바메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빠른 주력과 결정력이 좀 장점이었던 선수였는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결정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기량이 내려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마네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지금 최근 경기를 보면서 마네가 빠르다, 민첩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터치마저도 최근에는 많이 둔탁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드리블을 예전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마네를 좀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바꿀 선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나마 이제 뭐 굳이 뽑자면 피르미누를 넣고 조타를 이제 마네 자리에 놓는 방법도 있지만 글쎄요. 조타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인 전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네가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리버풀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도 하나밖에 없어요. 유효 슈팅은 아예 없고요. 분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 영향력을 좀 많이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티아고의 부재가 아쉬운데 전반이 끝나고 클럽 감독이 빠르게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얘기할 게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은 후반전에 반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반전 보고 오겠습니다. 마네 컴온 선제골. 자, 리버풀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사디오 마네 선제골. 야, 오히려 리버풀이 약세였던 우측면에서 살라의 개인 역량 그리고 만의 영리한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아니 근데 살라의 운반이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네도 이번 장면에서는 아주 좋은 움직임과 슈팅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자, 필포든이 골을 넣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게 내줬는데요. 제주스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면서 이거는 요즘 저런 저 위치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수비 커버가 제대로 안 됐던 커티스 존스의 위치 선정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파비뉴도 합류를 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한 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 각도에서 저렇게 득점을 기록하는 필포든도 대단하네요. 우와!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모하메드 살라의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그냥 개인 기량으로 넣었어요. 야, 이거 메시인데? 어우. 야, 그냥 개인 플레이로 골을 넣었어요. 지금 뭐 몇 명을 제치고 놓은 건지 와, 그것도 오른발로. 와, 이거는 그 1819 시즌 나폴리와의 안필드 경기에서 나왔던 쿨리발리를 제치고 넣은 살라의 득점이 또 기억이 나는 정도의 그런 테크닉과 드리블이었고요. 와, 근데 이거는 대박이다. 포든, 실바, 라포르트 자제치고 에데르손까지 넘어서
득점을 성공하는 모하메드 살라. 와, 이거는 대단하네요. 이달의 골로 뽑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슈퍼 플레이였습니다. 데브라이너가 골을 넣습니다.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너무 안 좋네요. 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가 2대2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양 팀이 두 골씩 넣었고 또 그 골들이 다 되게 범상치 않은 골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지난 브렌트포드전에도 그랬지만 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경기죠. 무려 2실점이나 했고 언뜻 보기에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뭔가 어렵게 넣는데 맨시티는 뭔가 좀 더 쉽게 넣는 느낌? 그런 게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상대가 상대였던지라 비긴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에 비해서 아주 리버풀의 경기력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것은 주요 공격 루트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재설정했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칸셀루가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또 전반에 워낙 왼쪽 루트가 안 뚫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사실 바꿔야 하는 게 맞았어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면은 리버풀의 두 득점 모두 그 위치에서 나왔었죠. 또 반대로 맨시티 역시도 계속 집요하게 노렸던 왼쪽 공간에서 계속해서 득점의 계기가 되는 것들이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포드는 아예 왼쪽 측면에서 슛을 때려서 넣은 득점이었고요. 데브라이너의 득점 역시도 왼쪽에서부터 시작된 전개에서 비롯된 득점이었죠. 전반적으로 리버풀은 이번 경기 공격진은 뭐 이제 두 골을 넣었으니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비진도 사실 밀너가 좀 위태위태했지만 70분 정도에 교체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백들 역시도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삼선 파비뉴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던 커티스 존스 쪽에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 중원 싸움은 사실 핸더슨 말고는 좀 제대로 보여준 선수가 없었어요. 전반에도 마찬가지였고 후반에도 좀 영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이 선수를 좀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쉽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이 센터백과 삼선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서의 수비 커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점 두 개가 다 그런 거에서 비롯이 된 거죠. 필포든의 득점 역시도 존스의 커버가 좀 늦었고 정확하지 못했고 파빈 역시 뒤늦게 따라 붙었지만 좀 정확하게 커팅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포든에게 자연스럽게 볼이 흘러갔었거든요.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슈팅 역시도 데브라이너가 그냥 자유로웠죠. 그 위치에서 바로 박스 앞이었는데 아무도 그 위치에 뭐 서 있다거나 이런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바이날둠을 보냈다. 그리고 바이날둠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조금은 패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경기 막판에 파비뉴가 약간 햄스트링 쪽을 만지면서 좀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만약에 파비뉴가 이번에 또 햄스트링 부상이라면 글쎄요. 이거는 지난 시즌의 시즌 2인데요. 미드필더가 이제 완전히 갈아 넣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존스, 핸더슨, 케이타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사람 굿이라는 선수가 몇 없잖아요. 파비뉴가 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겠고 그냥 단순한 근육 경련이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이번 경기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양팀 모두 전반이 끝나고 난 뒤에 전열을 좀 다듬어서 후반전에는 좀 더 다른 경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잘 통했던 쪽은 사실 리버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던 쪽이었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였죠. 슈팅도 하나밖에 못하면서 공격에서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후반전에는 그 아쉬움을 많이 이겨내면서 선제골 그리고 달아나는 골까지 만들어냈었죠. 그 과정에서 살라의 활약도는 오늘 정말 엄청났습니다. 1골 1도움의 활약.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을 그렇게 잘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 실점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옥의 3연전을 첼시, 파리, 리버풀로 이어지는 지옥의 3원정 경기를 그래도 1승 1무 1패로 마무리했다라는 점은 나름 뭐 고무적인 결과가 아니었을까. 일단 리그에서는 무패니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뭐 나름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리버풀이 전반에는 좀 아쉬웠다가 후반에 어느 정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또 삼선과 센터백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나서 실점을 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리버풀이 이번 경기 비기면서 첼시가 지난 사우스햄튼전을 이겼기 때문에 리버풀은 2위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만 벌써 무승부가 3개라는 것은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계속해서 리그의 유일한 무패팀이라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살라의 폼이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9경기 9득점 기록하고 있고 마네도 그래도 꾸준하게 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봐줄만 하다. 왜 내가 전반에 자꾸 못했다고 욕을 하면은 후반에 잘하는 것인지 진작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아주 재밌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A매치 기간 동안 다른 영상 콘텐츠로 또 찾아뵙고 그 이후에 있는 와포드 원정 경기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군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